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노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 이제 저는 그 네이버의 비트코인 관련 기사에 댓글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. 이게 약간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알아보시는구나, 이제 그런 댓글도 보이고, 여전히 예전에 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구나. 그러면 안타까우면서도 아직도 나에겐 기회가 있구나,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어요.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진영에서 뭐 그 굉장히 어 뭐라 그러죠? 공격력이 높은 편은 아닌데, 이게 뭐라고 해야 돼? 하여튼 펀치가 센 그 논리는 아니거든요. 그냥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. 뭔 얘기냐면, 어,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뭐 가치가 없다나,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가지고 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노동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이게 원래 게을러요. 어, 그 MBTI가 인팁인데, 원래 게으른 사람이 인팁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부모님 등에 빨대 꽂고 살 수는 없으니까, 그래도 내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건데, 음,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해결 방법이나 뭐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제 스스로 얻는 경우는 드물고, 그럴 때는 저는 좀 도서관 가서 책을 좀 관련 책을 보려고 하거든요. 그때 이제 봤던 책이,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,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, 버틀란트 러셀인가 이분이 지은 책 같거든요. 이게 정확한 책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내용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였냐면, 지금의 어떤 노동을 신성시하거나 그런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, 그 청교도, 영국 청교도 그 시대부터 생겼다고 이제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 청교도들이잖아요. 뭐 종교개혁인가 뭐 종교혁명인가 해가지고, 아무튼 그 사람들이 검소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노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그게 이제 산업혁명 시기랑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잡혔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은, 아 내가 이 그 사회 지배 권력에 세뇌돼서 노동을 열심히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어떻게 내 몸은 그게 진실이 아님을 잘 알고 저항하고 있었구나,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제 논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닌 게, 그 돈의 발명이라는 책에서도 이게 잠깐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도 알잖아요. 그 옛날에 그 중세 시대 이제 교회가 다 모든 불을 가지고 있고, 뭐 기사나 이제 국왕은 그 어떤 행정적인 거나 어떤 그 무력 같은 그런 중간의 지배 계급이고, 그 농노, 그 밭에서 경작해서 식량 생산하는 백성들은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
그 위에 있는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. 그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그때 옛날 신분 사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사회 제도 자체가 그 신분을 이렇게 규정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,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양반 제도나 그 인도 뭐 카스트 제도나 그렇게 보면은 밑에 그 피지배 계층이 다 위에 그 지배 계층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게 의무고, 그게 어떤 사회의 정의고 당연한 일이고,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.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사회 질서가 자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,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분들이 힘이 있고, 우리는 저희 노동자 계급에서는 그 자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. 밤낮으로.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너무 좌파 같은데, 예, 좌파가 맞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 봐도 약간 좌파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, 뭐 없는 사람이 좌파 성향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아무튼 좀 왜 그러냐면,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저도 자본주의가 좀 궁금해서, 칼막스가 지은 그 자본주의는 어려워서 못 읽고 그냥 쉽게 풀이한 그 인문서적 같은 건 좀 여러 권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18세기 이때 영국에서 막 5살 애들이 공장에서 16시간씩 노동하고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자본가 입장에서는, 그 방직기 돌리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5살 꼬맹이 애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노동자였던 거죠. 그냥. 지금 보면 어이가 없지만, 그 지배 계급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들의 당연한 의무였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어떤 지금에 봐서는 이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기본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,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으로 인해서 그나마 나아진 게 이건데,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그거예요. 이게 이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잖아요. 9시부터 6시까지. 점심시간 1시간 빼고. 그러면은 이 8시간은 언제,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언제 정해졌는지 아세요? 이거 그냥 잘 모르죠, 사람들이. 저도 몰랐는데, 이게 1900 초반년대? 몇 년도인가? 그 독일 뭐 비스마르크인가? 뭐 그때 아무튼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, 그때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게 하루 8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1910 몇 년이니까 지금 정확히 100년 정도 지났어요.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하루에 8시간씩 일했는데, 지금도 하루에 8시간씩 일하죠.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뭐냐, 저희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, 뭐 역사 뭐 그런 거 볼 때 많이 그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. 인류 역사상 이렇게 번영한 적이 없다. 근 200년 동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, 뭐 이렇게 뭐 입을 거 따뜻하게 입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도 따뜻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연기관의 발명, 전기의 발명, 컴퓨터의 발명, 이런 것으로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까지 있죠. 그 진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, 이제는 AI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저희도 일자리를 잃는다. 이제 앞으로 로봇이 그 어떤 단순 업무나 어떤 그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고, 저희는 뭐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거란 그런 미래를 예견하고 있잖아요, 요새는. 뭐 기본소득이 뭐 좋은 거면 좋을 수 있지만,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농장에서 이렇게 사료 주고 키우는 느낌이죠. 저희를 사육하는 느낌이죠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됐는데, 왜
왜 나는 아직도 8시간 일해야 되지? 100년 전에 이래도 그분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됐으면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 플러스는 당연하고 내가 남게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잉여 부는 다 어디로 간 거야? 내가 부를 잘 축적해서 내가 지금 내 집 한 채라도 있는가? 내 집 한 채 내 재산이 좀 있는가? 따져봤을 때는 없어요. 저 거지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 어, 자본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노동자들의 잉여부가 흘러간다는 거죠. 뭐냐면 이제 건물 임대업 있잖아요. 저 월세 내고 살고 있거든요. 이 자본주의 제도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본인들의 삶에 어떻게라도 희망을 갖고자 발견한 게 비트코인이고 그건 이제 실제로도 그 젊은이들이 그 자본을 축적하고 본인의 부를 축적해서 어떤 노후를 대비하는 거에 적합한 걸 떠나서 굉장히 뛰어난 도구죠. 훌륭한 도구. 그 발견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왜 계속 노동자로 살지 않느냐? 어? 너 계속 말 잘 듣고 정부 말 잘 듣고 위에 분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일해야지. 네가 어디 감히 자본소득을 축적해가지고 좀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느냐? 내끼 이놈 하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웃겨서 그냥 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뭐 저도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 생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먹고 사는 만큼 땅에다가 그 농사 짓고 가을에면 추수해서 겨울에 잘 보관했다가 그런 일련의 그 어떤 삶을 위한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신성하다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그걸 초과해서 생산한 부에 대해서 그 부를 그게 누구한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어,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,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지 않는가.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그 부를 축적하고 아직은 부를 조금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뭐 노동은 소중하니까 노동도 계속 하시고 한 10년 20년 후에 몸이 늙어가지고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끝이도 안 보이면 그때는 좀 비트코인으로 모아둔 자본으로 조금 편안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